안녕하십니까? 캉스 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매일매일의 놀라운 발전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하버드 협상 강의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박력 넘치는 태도. 협상할 때 과시하며 잘난 척 거만하게 굴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혹시 뭐가 잘못될까 불똥이라도 뛸까 두려워서 몸을 사리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협상가는 박력을 발휘해서 과감하게 약속도 하고 호언장담도 해야 주도권을 장악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태인 스탠튼과 브라운은 함께 마케팅 기업을 경영합니다. 어느 날 스탠튼은 일본 맥도날드의 회장 후지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맥도날드는 저희가 개발한 경품 방식을 도입한 이후로 연매출이 5년째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죠. 스탠튼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방식은 구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올 겁니다. 그가 말한 경품 마케팅 방식은 바로 스크래치 복권이었습니다. 카드 위에 은색으로 가려진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서 드러나는 경품을 증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응모 후 추천 방식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크게 절약되고 고객의 참여감을 높여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탠튼은 후지타가 대답하기 전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맥도날드는 카드를 총 7억 장이나 발급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무려 7억 장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2억 명인데 7억이라니요. 얼마나 대단한 성과입니까? 그러자 슬슬 관심이 생긴 후지타가 스탠튼을 일본으로 초대했습니다. 스탠튼 씨, 조만간 한번 방문해 주시죠. 직접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탠튼이 답했습니다. 그러죠? 문제 없습니다. 직접 가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비용은 10만 달러입니다. 뭐라고요? 10만 달러요? 왜 우리가 10만 달러를 드려야 합니까? 설명에 최대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결국 이게 기술을 공개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10만 달러는 기술 공개 비용인 셈이지요. 지불을 거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죠. 전화를 끊은 후지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2시간짜리 마케팅 강의료는 대략 30 내지 50만 엔인 정도인데 스탠튼은 무려 2,400만 엔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10분당 200만 엔을 받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싸도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지타는 미국 맥도날드에 전화를 걸어서 믿을 만한지 물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는 자신들도 비슷한 액수에 지불했다며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후지타는 스탠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아보니 말씀한 가격이 무리도 안 되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맥도날드에서 이미 지불했다고 하던데요. 거기가 우리 합작사이니까 중복해서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2배로 생기겠다는 건가요? 이 말을 들은 스탠튼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따로 강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맥도날드 각 지점이든 어디든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군요. 얼마 후 일본에 온 스탠튼이 일본 맥도날드 본사를 방문하여 후지타를 비롯한 고위층에게 직접 스크래치 복권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후지타는 그 참신하고 독특한 방식에 매료되었고 스탠튼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장하죠. 이 방식을 도입하면 월 영업액이 16% 이상 뛰어오를 겁니다. 분명합니다. 16%요? 스탠튼 씨,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허풍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후지타 씨, 빈말이 아닙니다. 이 방식 하나로 16% 정도는 충분히 달성합니다. 적어도 16%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제가 10만 달러를 요구하지도 않았겠죠. 당시 일본 맥도날드의 월 영업액은 약 100억 엔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6%가 증가하면 116억 엔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설비나 운송 시스템 쪽으로는 비용이 늘지 않습니다.
소고기나 빵 같은 원재료비가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16억엔을 더 벌 수 있다면요, 이 정도 비용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탠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비싼 수준을 계산해도 원재료비 비중은 40% 이하입니다. 나머지 60%는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는 거죠. 월 단위로 계산하면 매달 10억엔씩 더 버는 셈입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원하는 돈은 단 10만 달러, 그러니까 2,400만 엔입니다.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시면 기술을 완전히 양도하겠습니다. 후지타는 스탠튼의 논리적인 설명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스탠튼은 원하던 10만 달러를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협상에서 박력은 스탠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박력 있게 밀어붙이면서 과감하게 성공을 장담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후지타를 흔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월 영업액이 16% 이상 증가했더라도 말입니다. 하버드의 협상 전문가들은 박력 있고 대담하게 이윤을 보장하거나 승리를 약속할수록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모습이 상대방의 흥미와 신뢰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허풍을 따르는 말이 아닙니다. 협상가가 하는 말은 반드시 사실을, 팩트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될 대로 돼야 하는 식으로 과장, 허위, 허풍을 일삼다가는 신뢰를 잃고 아무것도 손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계약은 어찌어찌 성사시키더라도 결국 장담했던 부분을 해내지 못할 테니 더 큰 곤경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협상 강의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